연설대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통화를 가졌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의 당선을 축하하고 민주당 후보들의 국회의원 당선을 축하했습니다.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일단 만나서 소통을 시작하고 앞으로는 자주 만나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또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도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 지금 방금 영상에서 확인한 내용 좀 속보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늘 5분간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내용은 전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렇게 설명이 됐죠. 더 있습니다. 윤 대통령 앞으로 식사도 하고 통화도 하면서 국정을 논의하자고 얘기를 꺼내놓은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셨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는 제안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속보가 나간 건데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요, 일단 감사의 표현을 했어요.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하다. 자, 그리고요,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도움을 주겠다는 뜻으로 보이기도 하죠. 이런 얘기까지 대화에 섞여 있었습니다. 자, 오늘 패널 분들 특별히 오늘 5분 모셨어요. 변찬 소장님은 사실은 오늘 이 대통령 지지율 굉장히 좀 의미심장한 지지율 나와서 분석하기 위해서 모셨는데 지금 그거보다 더 큰 뉴스가 떨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래서 그 얘기까지 해볼 텐데 우선 오늘 패널 분들 중에 혹시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전화 통화 이쯤이면 할 거다 예상하신 분이 혹시 계셨습니까? 진짜요? 예. 진짜 계셨어요? 짧게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거짓말할 수 없으니까. 그럼 제가 30초만 드릴게요. 진짜 예. 예상하신 이유는요? 제가 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냐면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소통인데 예. 소통은 상대방을 질릴 정도로 해버려라. 그러면 제가 아예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전화를 해서 이 대표 좀 도와주세요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하루에도 여러 통하게 돼버리면 이재명 대표도 민생 법안 등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은 올라갈 것이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전화 가상 통화 내용까지 제가 타 방송 어디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러 차례 예. 3-4군데 방송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치 참모 같은 말씀을 미리 하셨다는 건데요. 따지고 지금 보면 저도 예. 한 이틀 전부터 예. 결국에는 이 전국을 타게 하려면 대통령이 민주당에 전화를 하고 만나자고 먼저 얘기해야 된다. 얘기는 했죠. 근데 뾰족한 수가 없었잖아요. 대통령 되돌아보면 설마 하겠어? 그래서 그 예측은 못했는데 예. 대통령이 나름대로의 지혜가 있다면 좀 이렇게 정무적인 판단이 된다면 예. 민주당이 먼저 만나자고 하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공을 넘기는 거거든요. 전국 주도권은 민주당에 있잖아요. 예. 그럼 민주당한테 예를 들면 인사 추천 같은 거를 해달라고 하면 민주당이 이제 그 부담을 안게 돼요. 예. 저 그 얘기를 계속 주장을 해서 한 이틀간 했는데 오늘 전화를 했어요. 근데 물론 맞추지는 못했어요. 예상은 못했죠. 딱 맞췄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이미찬 변호사. 이게 어찌 보면 예. 사실은 이제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회와 협조하고 야당 대표를 못 만날 바도 없다라고 이제 뭐 다른 참모진이 얘기했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남은 예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참모진 등이 다 이제 결정이 되면 만나는 그 일정은 누구나 다 예상을 했죠. 그럼 거꾸로 얘기를 하면 참모진 비서실장은 어느 정도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의 어떤 제의 제안을 받고 예. 그에 따라서 대통령이 뭔가 이재명 대표께 전화를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인사가 마무리되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곧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예상을 정치권에서 지금 제가 방송 전에도 뭐 몇 분과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깜짝 놀랐다. 예상하지 못했다는 반응이 줄이었고요. 오늘 패널 분들께서는 예상하셨다는 분도 있고요. 그런데 시기는 잘 모르겠지만 방향은 그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네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좀 정리했습니다. 속보인데요. 속보를 좀 빠르게 정리했어요. 자, 이 대표 그다음에 민주당 후보에 대한 당선 축하를 했어요. 일단. 그리고 앞으로 자주 만납시다. 그리고 국정을 논의합시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죠. 다음 주에 용산에서 대통령실인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그리고 참석자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한다. 요겁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전화통화가 약 5분간. 5분간이니까 뭐 굉장히 긴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얘기들은 웬만큼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에 만나자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5분 동안 통화 내용입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오늘 이재명 대표와 전화 통화 뒤에 한 말이 있어요. 뭐 설명을 좀 내놨습니다. 들어보시죠. 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하셔서 잠깐 통화를 했어요. 한번 보자고, 만나자고. 네, 어쨌든 한번 보기는 봐야 되겠죠. 그때 뭐 얘기를 좀 나누면 될 것 같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문제도 이번에 좀 만나면 이런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런 민생 관련된 개선책도 있을 수 있고요. 송영훈 전 국민의힘 중앙선대위원회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일단 예상치 못한 전화통화라는 반응이 많고요. 그리고 사실 따져보면 그동안 이재명 대표의 만남에 윤석열 대통령 부정적이었거든요. 피의자, 뭐 대통령 설명 그런 거였거든요. 부정적이었는데 왜 입장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부정적이었다기보다는 소극적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소극적. 같습니다. 그 전부터 뭐 안 만난다고 하셨던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사실은 오늘 그 한국갤럽의 지지율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더 늦기 전에 빨리 만남으로써 정무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효과를 최소화해야죠. 지지율 발표나 이런 것들에. 그리고 빨리 국면을 전환하고 야당 대표와 흔쾌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통령께서 정말 변화하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대통령실도 어떤 국정 기조를 쇄신하는구나. 이런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조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와 계신데요. 이게요. 총선 패배 직후에 바로 할 수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한 일주일 좀 넘어갔거든요. 요거 지금 시기상으로 이렇게 전화통화하고 만남의 제안을 한 게 뭐 적절한 때에 나왔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늦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빠르다고 보십니까? 이번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약간 만시지탄 감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런 생각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오늘 4.19 기념식이 있었는데 예. 그 기념식이 그 공식 기념식장에서 충분히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셨거든요. 먼저 아침에 좀 일찍 참배를 먼저 네, 2시간 했죠. 먼저 참배를 하시고 만남을 안 가졌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갑자기 오후에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 거 보면 그러면은 사실은 굉장히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그럼 있는 거죠. 오전까지는 아니었지만 오후 점심 무렵부터 약간 변화가 생긴 거 아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전격적이라고 봅니다. 아마도 그런 중에는 뭐 갤럽의 여론조사 23%까지 떨어진 여론조사가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제 한 열흘 전이죠. 지난 그 총선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본인이 직접 육성으로 총선 결과에 대한 반성 예. 그리고 오늘 전화 통화했던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됐다면 아마 오늘 좀 이따 배 소장님께서 말씀 주시겠지만 갤럽 여론조사가 그렇게까지 떨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늦은 이유에 대해 지금 늦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오늘 대통령실 관계자가 브리핑을 하고 나서 뭐 질문하고 설명이 있는데 왜 조금 늦은 것 같은데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인사 때문에 인사가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늦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전화통화를 한 거다. 이렇게 설명해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아마 이제 그것도 고육지책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 인사가 마무리됐다고 해서 바로 이 일이 있었을 것이냐라고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만남이 있긴 있겠지만 만남이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냐라고 봤던 게 일반적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갑자기 통화가 이루어졌다면 예. 사실은 굉장히 좀 이례적이게 즉흥적으로 또 이런 결정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화통화가 이루어졌고요. 내주에 다음 주에 용산에서 만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가장 그게 핵심인데 자 그럼 이 시점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를 한 이유 왜 그랬을까? 그 시점에 대한 빠른 것이나 늦은 것 이런 얘기까지 말씀하셨는데
지금 패널분들이 중간중간에 말씀하시다가 지지율 얘기를 살짝 섞어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지지율 결과 하나가 나왔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한국갤럽 조사인데요. 일단 아래쪽, 위쪽. 빨간 쪽은 부정평가, 아래쪽은 이제 긍정평가. 통상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긍정평가 수치인데요. 오늘 지지율이 23%가 나왔습니다. 이 의미는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에 가장 낮은 수치가 나온 겁니다. 갤럽 조사에서. 그리고 직전 조사가 3월 넷째 주 조사가 있었어요. 당시에는 34%. 그러면은 그 사이에 한 3주 중간에 이제 총선이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11%포인트가 떨어진 겁니다. 지금 폭이 좀 크죠, 이거는. 그리고 반대로 부정평가는 10%포인트가 올랐어요. 요 기간 동안에. 배원찬 소장님 좀 나와주신대요. 역시 오늘 전화통화 등등등 이런 상황이 지지율 급락에 영향을 줬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더 늦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앞서 뭐 만시지탄이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저는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대표와 만나고 소통에 대한 노력을 또 시도를 이야기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말씀드리고 이게 우리가 지지율을 이야기할 때 25%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래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좋은데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지난 총선 여파로 무려 1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23%는 마의 25% 지지율보다도 밑으로 내려왔어요. 그러네요. 그 기준에. 25%가 뭐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뭡니까? 레임덕의 기준입니다. 임기는 3년 이상 남아있는데 대통령의 지지율이 레임덕 수준이다. 이거 심각하거든요. 지금 앞서서 어제 공개된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25%에 근접하는 게 나왔거든요. 27입니다, 저거. 그렇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것이 떨어진 폭은 똑같습니다. 11%. 그러네요.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민심인 거죠. 여기에다가 믿었던 한 전 비대위원장마저도 무너졌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CG가 준비되어 있으면 연이어 보여주십시오. 지금 차기 정치 지도자 이 경쟁에서도 한 전 위원장이 또 뒷전으로 좀 밀려난 결과. 그 사이에 총선 직후에 조사해 보면 뚝 떨어졌어요. 지금 9번째입니다. 지금. 이게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뚝 떨어진 것 자체가 9%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서 같은 한국 갤럽 조사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이제껏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지지율을 뚫어져라 보지는 않았을 텐데 이번에 이게 맞아? 이런만 정도의 반응이 나왔을 수도 있고요. 최저기 때문에 정부들어 최저기 때문에 이거는 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국 갤럽 기준으로 2022년에 임기 시작하자마자 두 차례 같은 해에 24% 떨어졌거든요. 그때는 한 번은 언제였냐면 이준석 대표와의 충돌. 그다음에 또 한 번은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방문 이후에 바이든 날리면. 근데 23%는 한국 갤럽 기준으로 임기 들어 최저점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엄청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전화를 한 결정적인 이유는 부정평가 이유를 좀 보십시오. 이 대통령의 부정평가 이후에 그동안 이 이유가 나오긴 했으면 이 정도로 올라오지는 않는데 그 내용도 좀 흘려보겠습니다. 바로 보여주실 겁니다. 아마. 여기 오면 경제 민생 물가가 있어요. 이건 오히려 내려갔어요. 5%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쑥 올라간 것이 10%포인트로 올라간 소통이죠. 결국 대통령은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우리 뉴스와이드 나와서 드리는 말씀이 소통 쌓여서 뭐가 됩니까? 대통령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통이 엄청난 타격이 있는데 문제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사실 전화 통화한 거는 소통을 실천한 거다. 그렇습니다. 이거 안 하면 지지율이 가령 19%, 이명박 전 대통령 광우병 때 19%였거든요. 이런 비명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배 소장님, 마지막 지금 하나. 지지율 설명 말씀드리는데 그것도 추가 제가 하나 더 좀 보여드릴 게 있어요. 지금. 오늘 나온 지지율 조사를 지역만 좀 하나 뽑았는데 대구 경북 TK 지역입니다. TK 지역은 지금 현 정부의 강력한 지지층, 지지 지역으로 꼽히는데 이게 지금 3월부터 오늘 조사까지 쭉 이 시계열 자료예요. 이게 흘러갔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오늘 거 보시면 부정평가가 54고요. 긍정이 35입니다. 이게 대구 경북 지역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는데 바로 보여주시네요.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TK 지역은 어디냐면 25개 지역구를 다 싹쓸이한 것이 국민의힘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심은 어떻게 나오느냐? 그래서니까 괜찮아.
그것 때문에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나왔어요. 봐라, 이번 선거에 그래도 영남은 똘똘 뭉치지 않았느냐. 그러면 굳이 대통령이 틀린 건 아니다 생각하려던 찰나에 이 결과가 나오죠. 지금 대구를 보면은 봐라. 선거 전과 보면은 역전이 됐어요. 긍정 부정 평가가 그렇죠. 지금. 대구도 방천시장을 가나 서문시장을 가나 와이라노, 와카노 예.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긍정이 14%로 포인트로 하락한 35%.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54%로 되고 PK도 단 하나의 지역구만, 부산은 하나의 지역구만 뺏겼거든요. 하나의 지역구만 뺏겼다기보다는 한 지역구만 더불어민주당인데 예. PK 지역도 그래프가 있을라나요? 아니, 이건 뭐 설명해 주세요. 예, PK 지역은 6% 포인트가 또 하락을 했어요. 긍정평가. 그러다 영남 보니까 쪽에서도 지금 그럼요. 그러니까 이 지표를 보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이 비서진에게 보통 이제 의전 비서관이 먼저 전화로 연결해서 지금 대통령이 통화하고 싶은데 예. 통화 가능하세요 물어보거든요. 대통령이 바로 전화 걸어 이렇게 됐던 거죠. 자, 일단 지지율과 연관지어서 오늘의 상황을 좀 해석해 봤는데요. 오늘 전화통화 끝난 뒤에 민주당에서 내놓은 뭐 브리핑도 있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 4분여 동안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당선인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의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했습니다. 사실 오늘 오전에 그런 첩보가 있어가지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야권 지도자를 만나겠다고 한 것은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이렇게 봅니다. 단순히 협치하는 모양새만 가져가는 형태가 돼서는 곤란하다. 적어도 이재명 대표도 사안의 중차됨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회담을 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자, 서영주 민주당 네. 부대변인이신데요. 일단 알려지기는 내주 회담에는 이재명 대표만 용산에 가서 만남을 하는 건가요? 지금 그렇게 설명되는 지금 건가요? 통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예. 어감들을 보면 예. 이재명 대표만 따로 만나서 그러면 단독 회동이 되는 건가요? 이건 단독회담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렇지.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얘기를 하면서 본인을 안 만나는 걸 살짝 불만 표시를 하는 표정일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다른 당대표들도 많은데 지금. 불만은 가질 수 있으나 지금 현재 민주당이 175석의 거대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국 주도권을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보면은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를 안 만나서 2년 동안 국정이 힘들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조국 혁신당을 안 만나서 예. 국정이 힘들었습니까? 지난 2년의 과제 그리고 아까 이 갤럽 조사에서 봤듯이 소통에 대해 지적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남 지역에서 이번 총선에서 보수층이 집권하면서 윤석열 대통령한테 기회를 줬는데 총선이 끝나자마자 소통 방식을 보니까 예. 이거 안 되겠네. 이거 보수층에 등을 돌리는 거예요. 예. 반성을 안 하는 겁니다. 반성을 하고 기회를 줬는데 이렇게 그 불통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갤럽에 들어오고 그런 PK와 TK 부분들이 마이 25%가 무너지면서 예. 저 윤석열 대통령 2년 동안 왜 야당 대표를 안 만나냐고 생각하냐면 30%대의 자기 지지층만 있으면 국정 운영한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완전히 무너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위험 신호를 받은 거죠. 그래서 야당 대표한테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몰렸다. 결국 외통수에 몰렸기 때문에 전화를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풀어야 됩니다. 예. 그 이후에 이제 이재명 대표와 물꼬를 트면 나머지 야당 대표들도 다른 자리를 또 마련하는 모습들을 보이겠죠. 만약에 지금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저렇게 내주에 만나자고 전화니까 구체적인 날짜 금방 잡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단독 회동을 일단 보이는데 만약에 조국 대표나 윤석 대표가 이재명 대표에게 우리도 같이 갑시다라고 제안을 하면 민주당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 현안 자체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요구하는 바들이 크고요. 그거는 차후에 논의를 할 부분이라서 뭐 대통령실이 결정한 일이라고 하지 이재명 대표가 손잡고 데려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 결정한 문제지만 지금 현재의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의 어떤 전화, 즉 예. 이런 통화들은 보면은
따로 만나자, 독대하자라는 부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예. 지금 나름대로의 이 대화가 뭐가 들어올지 알 거예요. 예. 첫 번째는 개헌 문제도 얘기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이채 양명주 부분을 털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방어책을 세울지 지금 단단히 지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자, 오늘 이 사안과 관련된 국민의힘의 입장도 지금 긴급하게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화의 물꼬를 튼 점에 대해 집권 여당으로서 환영하고 적극 공감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이번을 계기로 여야 간에 오직 국민을 위한 건설적인 정책 논의와 초당적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신데 이제 궁금해지는 거는요. 전화통화했어요. 그리고 내주에 만나자는 제안까지 해서 거의 이루어지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서영주 부대변인 등등등 이렇게 뭐 말씀을 보면은 단독 회동이 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단독 회동. 자, 여기에서 과연 무슨 얘기, 무슨 논의가 이루어질까가 가장 궁금한 건데 일단 인선, 총리, 비서실장 등 이런 논의까지 이루어질까요? 인선에 대한 사전 논의라기보다는 예. 돼 있는 인선에 대한 그 지원 부탁 정도가 되겠죠. 약간 알려주면서 설득도 하고 지원해달라는 당부가 될까요? 예를 들면 뭐 총리에 대해서 인준을 좀 부탁한다든가 아마 비서실장은 오늘 이 만남을 토대로 보면 어느 정도 결정이 돼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의 경우는 참모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어떤 뭐 직접적인 권한으로 임명할 수 있다는데 총리와 관련해서 혹시 야당 이재명 대표의 추천을 받지는 않을까요? 그러니까 추천을 주관식으로 받지는 않을 것 같고요. 객관식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아, 복수로? 예, 이분 중에 어떤 분이 또 좀 더 좋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냐 또는 품평을 부탁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넌지시 총리 인준에 대해서 좀 지원 부탁하는 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나머지 조국 대표 등은 당선이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없단 말이죠. 아, 그렇죠. 그리고 여당의 경우에는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이 있지만 어쨌든 당대표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대통령실이 기존 주장해왔던 뭐 그 영수회담이 아닌 여야 당대표를 보자라고 하는 이런 명분에서 밀리지도 않아요.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서 아마 개혁과제에 대한 협조 부탁, 공동 추진하자 이런 취지의 얘기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말씀하시겠죠. 지금 전 국민 25만 원 지금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강력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얘기가 거기서 어떻게 타협이 이루어질까요? 저는 이제 그 이재명 대표께서 대통령께 그런 이제 정책적인 방향에 대해서 말씀 주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겠다는 취지로 얘기했죠. 거기서 뭐 안 된다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고민해 보겠다 정도. 뭐 이게 가능한지 재정적 측면과 여러 가지를 따져보겠다. 고민해 보자라는 취지로 아마 하겠죠. 첫 만남이니까. 그 뒤에 뭐 주기적인 만남을 위해서 물꼬를 트는 만남이기 때문에 무거운 얘기가 오랫동안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것도 좀 기다려봐야 되는데 아마 오늘부터 과연 무슨 얘기를 할까 여기저기 분석과 그다음에 민주당도 준비를 하겠죠? 뭘 얘기할지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서 오늘 전화 통화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말도 소개돼 있거든요. 화면 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냈다 그러죠. 초청에 일단 감사하다. 마음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뜻을 나타냈고요. 그리고요. 이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도움이 돼야 한다. 근데 이게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을 주겠다. 도움을 드릴 생각이다가 아니라 도움이 돼야 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김준욱 전 대변인 도움이 돼야 한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오늘 이 브리핑을 보면요. 예. 대통령실의 이도훈 수석의 브리핑과 예. 또 민주당의 브리핑이 약간의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같은 내용이 있고 들어있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저 내용은 민주당의 브리핑엔 들어있지 않은 내용입니다. 없는 내용인데 대통령실의 브리핑에만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통령 브리핑에 보면 대통령실의 브리핑은 이도훈 수석이 자주 만나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자. 그리고 또 그 저희가 이재명 대표가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민주당의 강선호 저 대변인의 브리핑에는 들어있지 없었어요. 않은 내용이에요. 대신에 이 내용 대신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예. 국민의 삶을 위한 담대한 대화의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또 민생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강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말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하시는 일에 도움이라는 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은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민생이라고 말씀하셨지 예. 않습니까? 이 민생에 관련된 거라면 도움을 우리가 같이 할 의향이 있다라는 저는 그런 걸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밝힌 거잖아요. 이런 대화를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민주당에서 좀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요. 근데 아무 얘기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하셨겠죠. 오.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을 각자 들은 것 중에 가장 중요하게 받고 싶은 말이 어떤 말이었느냐. 방점을 둔 게 그런 다르다.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협조의 가능성을 제시했다라는 이재명 걸 강조하고 싶었던 대표가 것이고 협조의 의사를 밝혔다는데 방점을 둔 반면 민주당은 민생을 대화할 수 있는 기회에 방점을 뒀다. 약간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어디를 그러니까 바라보는 지점이나 방점이 다르게 나왔다 오늘. 예, 같은 대화를 놓고서도 예. 서로가 이해의 폭이 벌써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께서는 지금 좀 전에 아까 그 예. 모두 말씀 비슷하게 하신 거에서도 보면 뭐 국민 재난지원금 내지는 예. 민생 회복 여기에 굉장히 방점을 찍고 있어요. 그 얘기는 1인당 25만 원 지원금 부분, 그러니까 어쨌든 추경을 통한 민생 지원 거기에 이런 부분을 담대하게 얘기해보자라는 지금 제안이 가장 큰 제안일 그러니까 것 지금 같아요. 바라보는 어떤 주안점을 두는 대화를 할 건데 주안점을 두는 사안이 조금 다를 수 있다 이거네요 지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인사 문제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시겠지만 예. 그 언급에 대해서 다 무조건 돕는 것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특히 가장 중요하게 민주당이 요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역시 민생입니다. 이 민생 차원에서 이 국민들이 삼고 시대에 굉장히 어려운 지금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상황을 같이 풀어낸다면 적극적으로 돕겠다 하는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전화 통화도 예상치 못했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 얘기 이게 뭐 지금 양쪽에서 뭐 별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런 취지 얘기를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 이런 얘기도 한 것도 이것도 예상치 못했다고 반응이 나올 것 같아요. 자, 그런데요. 요거는 배은찬 소장님께. 예. 아까 소통 얘기했잖아요. 예. 여론조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부정평가 이유 중에 2위로 올린 게 소통 미흡 이건데 소통하면은 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초에 했던 도어 스태핑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혹시 부활할까요? 저는 이 형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예. 제가 흥미로운 분석 중에 하나는 도어스태핑과 관련해서도 2022년 5월 11일부터 도어스태핑이 시작됐습니다. 예. 그런데 그 도어스태핑이 대체로 시기적으로 보면 6월 중순을 거쳐서 대체로 7월 초까지는 효과적이었어요. 빅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근데 7월 중순 이후부터는 상당히 이것이 평가가 좀 부정적으로 됩니다. 그런 이유가 이 소통은 정책적으로 갔었어요. 팔러시 베이스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폴리티컬 베이스로 가니까 정제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히 답변하기가 어렵고 예. 이게 자칫 어떤 특정 언론사와의 갈등처럼 부각이 되고 그러다 예. 보니까 효과적이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정책 소통 질리도록 하겠다. 마음껏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도어스태핑이 됐든 기자회견이 됐든 정책 소통입니다. 이 부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은 매우 좋고 제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가 표정이 나쁘지 않죠.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이재명 TV에 나와서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설명합니다. 어떻게 보면 야당 대표로서 그렇게 바랬잖아요, 만남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의 주가도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국정 파트너로서의 역할이 생긴 거죠. 그러네요. 두 번째는 이런 만남이 오찬도 합시다. 자주 만납시다 되면 다음 달에 만나고 그 다음 달에 만나면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 대표로서는 거대 야당의 부담감도 있거든요. 또 재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속성이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견제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도 안 만나고 조국 대표도 안 만나고 오로지 이재명 대표. 알아. 역시 야당의 간판은 나다. 예. 이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로서도 상당히 얻는 게 많은 만남 오늘 통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거 윤기찬 부위원장께 마지막으로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남이 내주에 이루어진 걸로 지금 보여요. 만난 적이 있으니까. 그 모습을 제가 한 1분만 드릴 테니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금? 아, 두 분이 만날 때요? 네, 만날 때 어떤 모습이 그려집니까, 지금? 머릿속에. 뭐 일단 만나러 들어가실 때는 서로 기대가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죠. 기대치가. 굉장히 밝은 모습으로 들어가겠죠. 밝으면 들어갔는데 예, 그다음에 이제 말씀 나눌 때는 비공개, 그러니까 모두 발언 정도는 아마 공개를 하겠죠. 그렇죠. 배석자 없이 대화하는 자리도 있을 수 있어요. 아, 그러니까 각자 참모가 있지만 참모들과의 어떤 확대 만남도 있지만 네. 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독대 만남도 있어요. 그렇죠. 두 분만 만나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윤 대통령이라면 예. 이재명 대표와의 독대를 통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자리에서.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아무도 자리에서, 모르는 그 자리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고 나서 이것들이 나중에 기사화되는지 여부를 봐야지만 나중에 정책 추진 정책에 대해서 또는 나누는 대화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에 나누는지에 대해 판단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런 정도의 역할을 하는 미팅이 될 수도 있고 예. 어쨌든 기대치는 크게 들어가지만 예.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요구사항 내지 정책적인 측면을 강조하겠지만 일단은 첫 만남이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그러니까 정책적 합의는 나오기 어렵고요. 다만 앞으로 이렇게 야당 대표와의 협조 관계를 통해서 국정을 추진하겠다. 이런 취지의 원론적인 논평은 나오겠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 측도 여기서 뭔가를 얻어내기보다는 대통령과의 대화 채널을 예. 만드는 데 중점을 두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날짜가 아직 모릅니다만 내주로 보여요. 과연 어떤 모습일까? 언론이나 뭐 정치권도 굉장히 주목을 하면서 볼 사안입니다. 지금 이 내용은요.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브리핑이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적으로 약간 비중이 약해졌죠? 이거 소개해드릴 텐데 우선 오늘 나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결과와 관련해서 물론 지지율이 오늘 낮게 나왔죠. 그렇지만 그 낮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지지를 하는 이유도 분석이 돼 있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소개해드리죠. 오늘 뭐 역대 그러니까 취임 이후 가장 낮은 지지율이지만 그 지지하시는 분들이 왜 지지하는지를 꼽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1등이 의대 정원 확대입니다. 여전히 이게 지지의 중요한 이유로 차지하고 있어요. 물론 앞선 조사보다는 9%포인트가 내려갔습니다만 13%로 여전히 가장 높은 이유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일단 요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관련해서 정부가 결정을 하나 했죠. 브리핑입니다. 들어보시죠. 정부는 국립대 총장님들의 건의를 전향적으로 수용하여 의대생을 적극 보호하고 의대 교육이 정상화되어 의료 현장의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하나의 실마리를 마련하고자 결단을 하였습니다. 2025학년도에 한해 신입생을 자율적으로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이고 의사 증원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국가적 과제입니다. 변창 수장님, 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그동안도 뭐 이렇게 높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지율을 버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대 정원 확대, 이게 지지를 받았거든요. 근데 오늘 2,000명이 아니고 사실상 후퇴한 거 아닙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대통령으로서는 지금 현재 돌파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의대 정원 2,000명 또는 의료계획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대해서는 여론이 힘이 실렸었어요. 예. 다만 이게 시간이 지속되다 보니까 피로감이 쌓인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그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그 지지하는 이유. 그렇죠. 긍정평가 이유를 보면은 여전히 외교와 함께 가장 높은데 9%포인트가 내려왔거든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 앞선 조사보다는 낮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갤럽 조사의 부정평가 이유를 볼 때 소통이 지적됐죠.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계속해서 걸리다 보니까 소통되는 부분이 뭔가 좀 소통이 결과적으로는 이 의료개혁과 관련해서도 지적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지막에 어떤 걸 하는 거야? 후퇴한 건 아니면 대통령은 여전히 명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율조정. 그래서 이게 좀 더 사전에 설득을 하면서 가져왔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까지는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 마지막에 자율조정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명분을 갖는 것 같기도 하는데요. 그런데요. 사실 그동안
이 의대 증원 확대 문제가 국민적인 지지를 받은 이유 중에는 의사 단체들의 태도가 있었거든요. 일단 앞선 모습도 하나 볼까요? 정리 좀 해봤어요. 이런 얘기들을 꺼내놨습니다. 저기 인물들 아시겠죠? 뭐 화면으로 많이 나왔는데 우선 정부는 의사 못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발칵했습니다. 그리고 처벌 못할 거라 했죠? 이 정도면 정부를 뭐랄까요? 약간 좀 비우는 걸까요? 그리고요. 14만 의사 의지 모아 윤퇴진 운동 나설 것이다. 이게 선거 당시에 나왔던 거. 그리고 의협손에 국회 20에서 20석에서 30석 당락 결정될 거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놀랬던 거는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 이 얘기였죠. 자, 그리고요. 오늘 정부의 발표된 반응도 좀 나왔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의사단체 쪽 안 좋은데요. 허수아비 총장 들러리 세워서 몇백 명 죽이자는 건가? 출구는 원점 재검토. 증언 안 된다는 거네요. 아예 지금. 그리고요. 전공의들 복귀할 생각 없다. 정부의 일시적 탈출 전략이다. 영향 없다. 복귀 안 한답니다. 송영훈 대변인. 정부는 의사를 못 이긴다가 결국 관철되는 겁니까? 의사가 국민을 이길 수 없죠. 정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그 몇 달 전에 했던 정부는 의사를 이길 수 없다 이 발상에 젖어 있다면은 결국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소외되고 종국적으로는 고립될 겁니다. 의료계의 현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 의대 증원 문제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앞으로 뭐 수가 조정부터 시작해서 두고두고 의료계에도 많은 현안이 있는데 한 번 국민 여론에서 소외되고 고립되면은 그 잔상이 강하게 남아서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오늘 정부가 그 32개 대학 전체에 대해서 결국은 내년도 그 입학 정원은 50%에서 100% 범위로 탄력적으로 쓸 수 있게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의료계가 대화의 테이블로 나올 수 있는 명분은 이 정도면 충분히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고집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오늘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정도 되면은 못 이기는 척하고 테이블로 나와야지. 만약에 여기서도 강경 발언을 계속한다. 그러면은 국민 여론으로부터 완전히 소외되는 지름길입니다. 일단 오늘 지금 당장 나와 있는 반응은 의료계는 평가가 그다지 좋지 않은데 모르겠습니다. 기다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일단 이런 정도 정리해 보고요.